즉 그들은 이렇게 디아스포라 수칙을 정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 고유의 그 공동체 의식이 유대 사회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묶어놓는 그러한 효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칙은 시대가 변한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에 따른 어떤 개혁을 거쳐가지고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강한 거는 그들 개인의 역량도 뛰어나지만 이렇게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과 단결력이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 얘기에 이런 게 있어요.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처음에 도와주다 나중에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먹는다. 이게 탈무드에 근거한 얘기거든요. 근데 즉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유대인의 율법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는 체다카고 하나는 미슈파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체다카는 사실은 정의라는 뜻이고 미슈파트는 평등이라는 의미인데, 이 정의는 그들은 정의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걸 그들은 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될 당위야. 그러니까 공동체에 약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는 이런 선택의 문제나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 약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줘야 돼, 인간이면. 그거를 못 본 척하면은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은 그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자립할 수 있는 위치로까지 끌어올려줘야 돼. 그 유대인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절도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책임을 짓지 못해. 그건 공동체 전체 책임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자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공동체 내에서 약자를 돌보는 정신은, 그거는 당위야, 당위.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정신이 굉장한 어떠한 그 단결력을 당연히 갖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또 이게 있어요. 유대교회에서 나중에 탄생한 게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사실은 죄를 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참회를 하고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근데 유대교에서는 이것만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왜? 참회하고 기도한다는 건 사실은 말로 다 때우는 거야. 네? 그러면 회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유대교에서는 자기가 죄진 만큼 시나고그에 헌금바구니에다가 그 죄의 양만큼 돈을 집어넣어야 돼. 즉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도 죄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나고그의 그 헌금바구니인 쿠파가 빌 적이 없어. 거기는 죄의 양만큼 돈이 항상 그득그득 타는 게 있어.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또 이런 게 있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예배에 참석해서 그 쿠파에서 14끼 먹을 치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건 뭐냐면 과거에는 2끼를 먹고 살았어요. 지금처럼 3끼 못 먹어. 그러니까 14끼라는 건 일주일치 사실은 생활비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면 누구나 자기 가족의 일주일치 생활비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대로부터 생존권이 해방된 거야. 유대 사회에서는 굶어 죽는 일이 없고 얼어 죽는 일이 없어. 그걸 공동체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회개의 방법은 참회, 기도, 그 다음에 이 체다카.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생존권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섹터별로 다 관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의료비, 장례비, 결혼 지참금, 다른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도와주는 타무이라는 기금, 그 다음에 동족이 포로나 노예로 잡혀갔을 때 구해내는 기금, 이런 걸 섹터별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장 완벽한 복지 제도를 그대로부터 구현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수칙은 절대 주재국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돼.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예비비를 마련해서 오히려 주재국을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돼.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부터 갖고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이 지금까지도 흘러와서 그들이 서로 돕는 그런 정신이 탁월한데 그중에서도 이런 실리콘밸리의 창업이나 이런 데서 그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벤처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된 숫자가 지금 한 거의 100개 돼요. 이게 전 유로 벤처기업을 다 합친 숫자보다 더 많아.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라는 숫자가 이게 600만 명도 안 돼. 그런 조그만 인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나스닥 상장기업을 만들어냈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냐? 라고 봤을 때 그보다는 물론 개인적 역량도 있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성공한 유대 기업가들이 최 끌어준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스라엘의 벤처들은 그 조그만 자국 내수시장을 보고 창업하는 사람이 없이 다 세계를 보고 특히 실리콘밸리를 보고 거기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배 기업가들이 해가지고 정말 때로 달라들어서 성공을 시켜. 그러니까는 초창기에 될성 부른 나무가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투자금을 쾌척할 뿐만 아니라 이 전공별로 홍보는 어떻게 해라, 기술 개발은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나스닥 상장은 어떻게 한다 이걸 최 도와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선배 기업가분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후배 기업가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은 또 이스라엘에다가 자기들의 연구소를 계속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연구소가 지금 한 300개 이상이 돼요. 그럼 거기가 처음부터 연구 환경이 좋았냐? 거긴 사막지대고 별거 없었는데 자기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조국에 대한 그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도 거기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현대 기술을 투자하려고. 그리고 그 연구기관들이 이스라엘에서 탄생한 벤처기업들은 다 이렇게 M&A를 해줘. 그거는 걔네들은 엑시스를 하는 거야. 자기들이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팔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창업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세계적인 성공한 선배 기업가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얼른 빨리 진출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그들의 최적화의 품격을 보면 이게 8단계로 나눠지는데, 즉 공동체 약자를 도와줄 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선을 할 쪽에 아깝지만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도와주는 게 제일 하치야. 그리고 상대방을 모르게 도와주는 게 한 중치 정도 된다면 최고 단계의 최적화는 뭐냐면 수혜자가 스스로 자립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보래거나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것들을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그거를 헤세드 정신이라고 불러요. 그 헤세드 정신이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살필 적에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마치 이런 기업가들이 후배 창업가들을 위해서 전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는 정신을 헤세드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각별하게 강해. 유대 중심의 실리콘밸리 창업 생태계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은 중세부터 창업자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 협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망해도 3번까지 밀어준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창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횟수는 평균 2.6회째다. 2번의 실패를 겪어보아야 다음번 3번째 창업에서 성공한다는 얘기다. 한 번 망하면 곧 신용불량자가 되는 한국 창업계에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런 대출 제도조차 그리 잘 이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 투자를 받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유대인 창업가들이 투자받을 확률은 97%다.
한국 창업가들이 투자받는 확률은 1.5%에 불과하다. 유대인들은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건 창업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맥을 붙여주고 그들의 지식을 나누어준다. 이스라엘 창업회사들이 나스닥에 상장한 숫자가 전 유럽 국가들의 창업회사들이 나스닥에 상장한 숫자보다 많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리콘밸리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라면 일단 물불 가리지 않고 지원한다. 우선 유대계 창업가를 해당 컨퍼런스에 참석시켜 필요한 인맥을 연결시켜준다. 여기에는 당연히 엔젤 투자가들과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도 소개한다. 물론 나중에는 M&A와 상장 전문가도 연결시켜준다. 혹시 왜 한국 창업가들은 유대인 창업가들보다 투자받는 확률이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나요? 그들의 오랜 전통인 공동체 정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다는 건 성공해서 내가 투자한 돈을 리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투자의 주요 포인트인데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성공했을 때 그 환경이나 이걸 기억을 하거든. 그게 다 선배 기업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자기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부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투자 수익을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받은 어떠한 은혜를 이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만큼을 내 후배 기업가들한테 돌려주는 거야, 창업가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어떤 싹수가 보이면 아주 초기에 그냥 실패도 좋으니까 내가 지원한다라는 개념으로 돈을 지원해. 그리고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망할 거라는 걸 또 알아. 그러니까 보통 세 번째 성공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돈을 투자해도 저놈이 망할 확률이 크다. 이런 걸 알면서도 투자를 하는 거야. 망해봐라. 그러니까 망해봐라. 10명한테 돈을 투자를 했는데 9명만 하고 1명이 크게 성공했어. 근데 여기서 10배가 아니라 100배 수익이 나. 그러면 다른 거 다 망해도 이쪽에서 큰 걸 하나 벌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렇게 해도 오히려 투자 금액은 더 불어난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요. 유대인 창업가분들이 엄청난 강심장이시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대인 창업 이야기에서 늘 등장하는 단어가 페이팔 마피아다. 혁신적인 이메일 결제 서비스 페이팔은 창업 초기 유대인 케빈 하치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그뒤 빠르게 성장해 2년 만에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같은 해 이를 눈여겨본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가 페이팔을 1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베이 역시 줄곧 유대인들이 경영해왔다. 페이팔을 함께 만든 유대인들, 이때 맥스 레비치인이 주도를 하면서 여기에 유대인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와 피터 딜 같은 이러한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10억 달러에 페이팔을 판 뒤에도 끊임없이 다시 창업하고 서로 돕고 투자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계속 새로운 투자에 대한 그러한 토론들을 하고 그랬어요. 이러한 끈끈한 결속력은 마치 마피아를 닮았다고 해서 미국의 언론들이 이를 페이퍼 마피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후 페이퍼 마피아들이 창업하거나 투자한 기업이 유튜브,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진가와 링크드인, 그 다음에 옐프와 야모 등 자그마치 유니콘 기업을 7개나 탄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창업하고 나서 큰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돈으로 계속 창업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변신해서 또 후배 창업가들한테 이렇게 투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페이팔 마피아의 정신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 세계의 어떤 상호 협력 관계를 이제 만들어요. 자, 그리고 페이팔 마피아를 중심으로 그들로부터 파생된 기업들과 그 과정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한다. 무섭도록 치밀한 유대인의 창업 세계를. 여기까지가 제가 몇 년 전에 중앙일보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연재를 시작했던 이게 첫 칼럼입니다. 네.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점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수를 하고 나서 매각도 하고 그 자금으로 다시 재창업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게 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상무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도 사실 투자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많이 공감이 되고 특히 선배들이 끌어주는 게 거의 밀착 마크에서 끌어주는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지간하지 않은 이상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뭐 유통.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 엑셀러레이터, 네. 네. 그 일종의 인큐베이터 네. 같이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창업 생태계가 큰다는 건 뭐 지원금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서로 끌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이러한 생태계 조정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네. 단결력의 디아스포라 문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긴 햇세드 정신까지 오늘 창업 이야기가 너무 즐겁고 네. 재밌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대교가 없나요? 우리나라에도 미팔군을 중심으로 그 미군 계통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시나고그나 작은 공동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팔군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외부에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저도 가입이라고 했는데 유대교를 믿고 싶어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전반적으로 재밌게 잘 들려주셔서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